안녕하세요. 진짜 예상치 못하게 미중 무역 관세가 딱 90일간 멈췄습니다. 오늘은 이 갑작스러운 유예 기간 동안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, 당신이 공유해 주신 블룸버그 기사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예상 밖의 조치였죠. 그렇죠. 단순 뉴스 요약을 넘어서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짧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지, 또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일단 유예 발표 딱 나자마자 기업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어요. 네, 그렇죠. 로스앤젤레스의 그 웰리스 기업 테라바디 있잖아요. 거기는 뭐 바로 중국 생산 라인을 다시 돌리고 심지어 속도까지 막 높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네, CEO 몬티샤르마라는 분은 비용이 30%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일하면서 이렇게 기쁜 적은 처음이다.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요. 와, 관세 압박이 정말 대단했나 봐요. 이야, 30% 비용 증가도 사실 엄청난 건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그 더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안도감, 그게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이게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, 생존이 걸린 문제였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. 아, 그리고 토트백으로 유명한 보그백. 여기 사례도 좀 재밌는데요. 네. 거기는 가격 인상 계획을 바로 접고 중단했던 생산도 다시 시작했대요. 그런데 동시에 가을 겨울 상품 라인을 확 줄였다는 거예요. 거의 절반, 45개 품목을 그냥 빼버렸답니다. 오, 그건 좀 의외네요. 생산은 늘리면서 라인업은 줄인다? 네.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막 만회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가겠다, 이런 거죠. 그 CEO 킴 바카렐라가 빨리 끝내서 싣고 바다로 보내자 뭐 이렇게 말했다는데, 항구가 막히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,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. 아,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네요. 그러니까 90일 안에 최대한 물량을 확보는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막 무리하게 생산 속도 경쟁하다가 품질이 떨어지거나 비용이 더 드는 건 피하겠다. 딱 그런 거죠. 단기적인 기회는 잡되 장기적인 리스크는 관리하려는 뭐랄까 영리한 줄타기. 예, 그렇게 보이네요. 하지만 이게 마냥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갑자기 막 수요가 몰리면서 운송 쪽에서 문제가 터질 거다, 이런 예상이 많더라고요. 계약 제조업체 제니맥스 CEO 데이비드 치타야도 다들 선적 공간 확보하려고 달려들 테니 단기적으로 운송은 완전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아예 경고를 했어요. 아, 맞아요. 네. 그 부분이 진짜 걱정이죠. 90일이 길어 보이지만 그 배로 실어 나르고 통관하고 이 전체 공급망을 생각하면 정말 빠듯한 시간이거든요. 네네. 특히 그동안 생산을 좀 멈췄던 기업들은 재고 확보부터가 만만치 않을 거고요. 물류 병목 현상은 뭐 거의 불가피해 보여요. 이건 단순히 비용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.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웃도어 장비 업체 타프텐트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. 아, 타프텐트요? 네. 홍콩 공급업체 통해서 중국 공장에 발주 없는 걸 중단시켰다가 이제 다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대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텐트에 들어가는 미국산 원단을 90일 안에 중국 공장으로 보내서 그걸로 텐트를 다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거. 이게 가능할지 확신을 못 한대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. 네. 사장인 헨리 샤이어스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,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짧고 불확실한 기간에 큰 돈을 걸기가 좀 어렵다, 이렇게 토로하더라고요.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. 기업들이 이 불확실성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. 타프텐트처럼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자칫 잘못해서 단기 이익 좀 보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거죠. 어떻게 보면 이 유예 조치가 오히려 예측 가능성만 더 떨어뜨려서 기업 활동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게, 그럼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을까요? 기대를 해볼 만한가요? 글쎄요. 제니맥스의 그 치타야 CEO는 관세 부담이 줄긴 했어도 기업들이 그동안 쌓인 비용 압박이 워낙 크니까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봤어요. 네, 맞아요. 그런 분석이 많아요. 제조 비용 30% 상승한 게 결국 소비자 가격 5%에서 10% 인상으로 이어질 거다, 뭐 이렇게 예측까지 했더라고요. 결국은 그 관세 유예 혜택이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. 오히려 이번 경험이 많은 기업들한테는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를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 했을 거예요. 어쩌면 이 유예 기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
공급망을 재편하는 걸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실제로 그 가정용품 회사 네텔스 숍스 CEO 척 그레고리치가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. 아, 네네. 단기적으로는 뭐 유예 조치가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산 제품 가격은 계속 높을 것 같다. 그래서 이미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다른 나라에서 소싱하는 걸 우선하고 있다. 이렇게 밝혔어요. 심지어 내 마음은 이미 다른 나라에 가 있다.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. 아, 그 말이 참 의미심장하네요.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단기적인 관세 변화에 막 허둥지둥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장기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는 거죠. 이번 유예 조치는 그 흐름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드는 뭐랄까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. 이 90일간의 관세 유예가 기업들한테는 잠시 숨 돌릴 틈을 준 건 맞는데 동시에 운송 대란이나 시간 제약 같은 또 다른 숙제를 안겨준 셈이네요. 그렇죠. 테라바디처럼 발빠르게 기회를 잡아서 생산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또 탑펜트처럼 불확실성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것도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보그백이나 네텔스숍스처럼 단기 대응이랑 장기 전략을 동시에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요. 네. 이번 사태는 단순히 뭐 관세 문제 이걸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와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, 이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운 전략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드러나죠. 이렇게 정말 일시적인 잠깐의 관세 유예에도 기업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서두르는 걸 보면 이건 어쩌면 특정 국가 제조업에 너무 의존하는 것 자체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취약점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만약 당신이 이 기업들 중 한 곳의 책임자라면 앞으로 어떤 종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?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